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날이 있죠. 오늘은 어, 저한테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부분 지금 강의를 5번째 찍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5번째잖아요. 4번째 할 때도 지금 4번째 찍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날도 있죠. 막 그 이야기를 4번째 찍을 때도 했었는데 지금 5번째 찍고 있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잘 되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도 이제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사람이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저도 이거 뭐 한 번에 딱 다 되는 날도 있고 중간에 끊어서 이제 2번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오늘처럼 이제 5번이 나는 경우는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큰 목표를 이제 세웠으면 그냥 큰 흐름의 큰 줄기 안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5번 너무해. 자, 시작할게요.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술술합니다. 5번째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이제 상호 보증이 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대신 채무를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이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민법의 사용자 배상 책임에만 해당되는 거고, 국가배상법 2조에는 이런 면책 사유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제 가해 공무원을 대신해서 이제 변제를 했다 하게 되면 이 가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범위는 본인이 국가가 이제 변제했었던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80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판례를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A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A라는 군인이 B라는 군인을 구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B 군인의 이제 유가족 있잖아요. B 군인의 이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배상을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건데, 국가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은폐를 해서 이 유가족들이 이 사실을 이제 모르도록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소멸시효가 한참 지나고 나서 B 군인의 유가족은 법원에다가 우리 아들이 구타를 당해서 맞아 죽었으니 국가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피고가 되겠죠. 근데 국가는 이제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냐면,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냐면, 너는 양심도 없냐? 네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바람에 유가족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네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철면피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가지고 배상을 하라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어쩔 수 없이 B군의 유가족에게 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 군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상권을 이렇게 행사하려 했더니 법원이 뭐라냐면, 너는 또 양심이 없구나. 네가 은폐해서 이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발생한 불이익을 이 군인에게 이제 떠넘기는 것은
이거는 신의 층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 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 왜? 국가가 이제 은폐를 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서를 취해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라는 요건까지 갖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다 하게 되면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이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의무를 이제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법령이 이제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그 직무상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의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했었던 이제 목적이 단순하게 공익 실현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 유지 만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한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관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하게 되면 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불이행으로 해서 침해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가 침해될 뿐이지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등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행정처분이다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겠죠. 항고 소송에서 이제 취소됐다라는 것은 이 행정처분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과 고의과실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하다 해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81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갑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총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죠. 그래서 세공도에 해당됩니다. 세공도가 뭐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제 적용되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총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국가가 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다라고 하면 이 공무원이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라 했었죠. 국가가 변제를 했다 하게 되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거기 때문에 국가는 갑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 피해자는 공무원 또는 국가에게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에게 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가해 공무원은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88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갑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을을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을은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갑은 이제 공중보건입니다. 자, 유족들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상 경과실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에 갑은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재물을 지급하였고 이후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 공중보건이 갑은 국가배상법상 제 공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공중보건이 갑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의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자, 을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보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는데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게 되면 이건 공무원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국가에 대해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변제해야 될 걸 갑이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4번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이제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을 상대로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중배상 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884번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그러면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이라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의 제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호 보증은 국가와 조약 체결이 되어 있다든지 반드시 판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다가 당신 나라 대한민국 국민도 우리나라 와서 똑같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법원이 상호 보증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제 인사는 인사권을 이제 가진 자의 재량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중배상금지라는 것은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을 규정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은 이제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886도 패스. 887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 해석을 그렇죠. 행정처벌을 했다.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법을 몰라 가지고 사무를 그르쳤다 하게 되면 이거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이 우리는 행정직 공무원일 뿐이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건축가 공무원이 건축 말고 다른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축가 공무원이 건축법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저질렀다 하게 되면 이건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모르는 것은 몰라서 일을 그르쳤다 하게 되면 과실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게 되면 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변명을 하기에 어차피 본안 판단 갔다 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3번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 또는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평상시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만드는 것이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이제 이게 위조가 아니라 정상적인 직무 집행 행위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중배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 5조 도로 하천 그 밖에 용조물의 설치나 관리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를 했죠. 왜냐하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헌법에다가 내용을 못을 박아버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찰 공무원이 낙석 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자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이거는 예시적 사안에 불과하는 겁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일반인의 공동불법행위 시 일반인의 구상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권 행사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국가배상법 5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90번 볼게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 사유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영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뭐냐면 관리 책임을 집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국가가 일단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다 하게 되면 그 영조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는 이 하자에는 영조물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기능상 하자도 포함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 인정 기타 공용 지시가 없다 했더라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이라는 것은 이게 형체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공용 개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으면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4번입니다.
제가 앞에 계속해서 반복을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이게 중간에 이제 끊고 이게 지금 아침에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아침에 좀 쌩쌩할 때 하려고 하다가 목이 잠겨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거예요. 커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또 살짝 잠기는 느낌이 좀 납니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했는데 또 다시 6번째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에 대해서 명무상 이제 헌법상 근거는 없다. 우리 헌법에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에서 5조에서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공용물도 이제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조의 영조물에는 도로, 수도, 서울시, 청사, 관용 자동차 얘네들의 공동점은 전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영조물이 맞는데요. 현금 같은 경우는 영조물이 아니라 그냥 제 일반 재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별똥별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를 파괴를 했다 하게 되면 아니 이거는 설치 과정에서 잘못도 아니고 관리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견할 수도 없고 설령 예견했다 하더라도 운석을 어떻게 회피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와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술 수준상 이 정도 고장까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술 수준상 이런 걸 막지 못한다면 이런 제도를,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치 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 기준 및 소음 대책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공항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중에서 기능상 하자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95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에는 권력자금과 비권력자금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경과실로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4번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을 지는 거니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96번을 넘어가고,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공군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해서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긴 해요. 그렇다 해서 가해자가 면책되거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군인과 군무원이 공군 비행장 주변에 이주를 해온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소속 부대가 달라지니까 이제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액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897번 문제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용조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 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는 주장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장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해 법적 쟁송이 이제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 지역이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그래도 굳이 이주해서 오는 경우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위험에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했다. 사고 당일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배상 책임자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게 되면,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는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같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행정기관에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900번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자금과 그리고 비권력적 자금이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다 하게 되면, 맞죠? 그러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책임질 사람을 대신해서 채무를 이제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위가 위법하다는 건데, 위법하다 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901번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이제 당사자 소송이 되는데, 자, 이거는 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라 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군에 되면 외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은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 또는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사무 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 기속 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902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즉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행위가 고의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물 책임은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때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요. 4번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 급여 기타 비용을 부담한 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답이 2번이 되고요. 903번 보겠습니다. 국가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한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사이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3번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903번 패스, 905번도 이제 패스가 되고 906번도 이제 패스가 되고 907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양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군인 간의 구태를 통해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 신의칙에 따라서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도록 했었던 그 판례의 내용이 여기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권 발동 유무는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춰줄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입니다. 즉 재량행위가 기속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때 경찰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상 의무 불이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이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부를 대외적으로 지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국가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외형적 비용 부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908번 이제 패스가 되고 909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이제 결여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를 경우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주의 의무를 결했다라는 것은 부주의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과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 과실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담당 사무를 수행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 유무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이때 이걸 바로 객관적 주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행정처분이 위법해야 되는데 그 위법하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이제 위법하다고 법령 위반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2번 국가배송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관할 경찰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 국민이 법령에 정해진 수질 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법령이 행정청에게 상수원수의 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그 의무를 부과했었던 목적은 여기서 수돗물을 받아 먹는 주민들의 이익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돗물을 받아 먹는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법령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5조에 이제 공공의 영조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추가 기출 OX 보겠습니다.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조물의 설치 관리 권한을 이제 기관 위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 위임을 했다. 단 이제 비용은 이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 사무로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위임하긴 했었지만은 어찌됐든 그 사무의 기속 주체, 그리고 영조물에 대한 관리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관 위임의 경우 사무 기속 주체가 달라진다 할 수 있으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기관 위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무 수행을 행정기관에게 위임했을 뿐이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결과는 여전히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무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 관리 업무는 국가행정사무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 업무를 기관이 임받아 국가행정기관에 지휘해서 업무를 집행한다. 국가는 면허시험장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가는 이 면허시험장이라는 국가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영종물에 대한 관리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사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됐죠? 사무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지방하천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법령에 따르게 되면, 이 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단순히 공사를 대행할 뿐이지 그에 대한 관리 주체 사무 관리를 이제 위임하거나 관리 주체가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